안녕하십니까. 인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죠? 네, 뭐 20도가 뭐 넘어갈 정도로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이 온 것 같은 좀. 바로 뭐 여름으로 넘어갈 계절인데 뭐 다음 주에 다시 추워진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날씨처럼 이렇게 좀 주가도 팍팍 오르면 좋은데 그러게요. 거꾸로 가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그 지난주였죠. 그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 그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좀 기대에 미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그게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간 좀 실망감은 좀 있는 상태로 좀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2차 전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쪽이 시총이 커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주 초반에 급등하면서 지수는 어쨌든 좀 오히려 양의 실망감을 딛고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 후반부터 지금 또 약간 이제 혼조세로 좀 전환이 됐던 게 결국에 파월 의장의 그 약간 쇼크성 발언이 좀 있었죠. 굉장히 좀 예상 못한 그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요동을 쳤고 환율이 또 1320원까지 1290원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VB라고 미국의 또 지방은행이 이거 좀 위험하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에 뭐 60%나 폭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목요일 날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금융주가 이제 급락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뭐 좋은 뉴스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또 거기다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약간 그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 후반에는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증시가 어쨌든 후반부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시 또 2400선을 좀 이렇게 이탈하고 뭐 이렇게 또 반등하며 하면서 증시가 좀 하단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스타트업 전문은행이라고 하죠. SVB 파이낸셜 유동성 위기설 나오면서 이제 막 그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폭락하고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권 위기로 지금 번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게 뭐 제2의 리먼 사태로까지 확산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또 한 지방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VB라는 또 하나의 또 지방은행이 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쇄적으로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그 우리 FTX 사건 아시죠? 그때 FTX 사건 때문에 그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좀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좀 자금을 인출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자산을 좀 이 지방은행에서 매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헐값에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리 그 파산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그것 때문에 한번 또 흔들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SVB라는 이제 미국의 또 지방은행이 이게 알아보니까 그 손실이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벤처 캐피탈이 여기에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 은행하면 개인 고객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독 그 이 스타트업 이쪽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저금리 시대에 엄청나게 돈들도 벌고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데다 예금도 많이 맡겼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국채 투자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 예금을 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가을에 영국 연기금 문제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대규모 좀 손실 우려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한다. 또 자사주를 매각하겠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60%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60% 정도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신용 리스크 우려가 커진 거죠. 이 제일 무서운 게 신용 리스크죠. 이게 뭐 물론 지방은행 하나가 뭐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끝나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그 주요 대은행들이 주가가 5%씩 같이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 리스크가 갑자기 터졌고 이제 시장이 왜 놀랬냐면 거 봐라 금리 그렇게 올리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사실 문제가 터지긴 하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게 조짐이 좀 보이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빠졌는데 채권 금리도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연준 의장도 알고 있겠죠. 이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결국 리먼 사태까지는 안 갈 걸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과 다르게 은행들 규제도 심하고 예. 우리가 아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도 현금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결국 연준의 선택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연준의 속도를 또 제어시키면 오히려 이제 증시엔 긍정적인데 또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러면은 데미지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SVB 사태로 인한 연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상하원 발언도 뭐 우리 글로벌 증시학에 상당히 부담이 된 셈인데 우선 그 발언 주요 내용들 한번 챙겨보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갈 길이 여전히 좀 너무 멀고 불규칙하다. 예. 이런 좀 발언을 했고 근데 여기까지 사실 전하고는 비슷한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달라진 거는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 보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상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보다 강한 수치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예. 예,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발언은 이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을 필요로 한다면 속도까지 높이겠다. 예. 그러니까 이 인상폭뿐만이 아니라 속도까지 높이겠다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그날 이제 증시가 한번 충격을 좀 받아버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가 급등하고 그날 2년물 금리가 이제 5% 예. 넘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그 얘기보다 훨씬 좀 강력한 매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한번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원에서는 좀 세게 얘기했는데 하원 가서는 또 3월 FOMC 꼭 인상폭이 정해진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약간 좀 수위 조절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발언 수위 좀 조절을 하는데 근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냥 데이터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이제 최종 금리 예상치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3월 FOMC에서 원래는 0.25%포인트 인상할 걸로 봤는데 지금 0.5%포인트 빅스텝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시장한테 상당한 뭐 큰 부담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좀 부담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25pp 그리고 뭐 5.5 정도까지 올릴 건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근데 한 번에 0.5가 아니라 그냥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가는 걸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빅 스텝으로 간다고 하니까 시장이 놀랬고 실제 이제 3월 FOMC에서 원래 25bp 인상 확률이 더 높았잖아요. 월등히 높았는데 이제 역전이 돼서 한때 78.9% 이제 그 확률로 50bp 0.5% 인상이 더 커져버렸고 물론 그 SVB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50bp 인상 확률이 좀 떨어졌어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높지만 61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향은 줬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까지는 0.5% 인상 확률 쪽에 조금 더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2월 고용 지표하고 미국 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지금 3월 FOMC 금리를 얼마를 높일 것이냐, 0.25냐, 0.5냐 이걸 결정짓고 또 앞으로 뭐 최종 금리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고용 지표 그리고 또 이제 그 3월 14일이죠. 그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사실 이제 물가가 더 중요하죠. 사실 물가 어떻게 나오냐 중요한데 또 다음 주에 소매 판매 데이터도 또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발표가 돼도요. 발표되고 나서 어느 방향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연준 위원들은 입을 닫아야 돼요. 2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또 트윗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분 말이 뭐 틀린 적도 있어요. 사실은 100% 맞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변곡점에서 기사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아마 트윗 팔로우 수가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연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세게 발언을 했지만 다음 날 또 시장이 휘청이니까 약간 수위 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지표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근데 연준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를 어쨌든 세게 올렸는데 그동안은 뭔가 좀 이상 조짐은 사실 별로 안 보였는데 금리 이렇게 세게 올려도 경제 지표도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연준이 자신감 있게 올렸는데 갑자기 지금 신용경색 조짐이 하나 딱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뭐 예상하기로는 아마 우리가 예상한 지표보다 뭐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물가가 더 낮게 나온다면
빅스텝 가능성은 좀 사실상 빅스텝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지표가 예상보다 일단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좀 우리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 올랐다가 지금 3.9 정도, 또 SVB 사태 나오고 나서 약간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높이 수준인데, 이렇다 보면 지금 성장주들 어떤 기대감이랄까, 이 주가 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 보통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사실 엔터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인터넷 게임은 지금 당장 뭐 마땅한 뭔가 성장 동력이 없다 보니까 금리 오르면 또 안 좋고요. 금리가 빠지면 또 주가 반등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또 성장주의 또 한 축이 엔터랑 가장 좋았던 게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미국의 10년, 2년 금리 올라도요, 2차 전지는 그날 급등한 적도 있고, 또 엔터주는 아시겠지만 그 SM 이슈 때문에 금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물론 금리가 중요한데, 같은 성장주여도 금리를 무시하는 뭔가 이벤트나 호재가 있으면 그냥 간다. 그리고 안 좋으면 또 빠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예상하는 인터넷 게임 같은, 또 사실 반도체도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증시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SVB 사태 때문에 갑자기 미국 2년물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금리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또 약간의 이슈도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인터넷 게임 반도체는 미국의 그 2년물이나 10년물 금리를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연동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연동되는 거죠.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요즘 코스닥의 B2가 다시 늘고 공매도도 증가한다. 공매도 대기 자금이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공매도 1일 거래 대금이 5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평균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4,161억이니까 이게 2018년 2월이 6,097억이었거든요. 그때가 최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고, 과열 종목 지정된 공식만 해도 132건인데 이 중에 코스피는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20개가 다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대표 기업으로 그냥 공매도가 다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1월에 시장 한참 이제 막 반등할 때, 그때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83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5배 증가한 거죠. 4천억 넘었으니까. 네, 4천억이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이 800을 넘어갔잖아요. 한때 600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주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공매도 이제 하는 입장에선 좀 약간 이제 과열 양상이 보이다 보니까 이 매도 금액을 늘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번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뭐 솔브레인이나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주로 좀 게임 업종하고 반도체 업종이 좀 일부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시총이 너무 커져서 그렇지만 건수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무려 226만 건이나 이게 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 체결하는 그 물량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결국 이 코스닥은 공매도 때문에 뭐 빠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결국엔 증시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그때 800 넘어갈 때 수익률이 20%가 넘었어요. 연초 대비해서. 네, 코스피보다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배 이상 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의 과열 부담으로 이 공매도가 많이 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B2 얘기도 나와요. 요새 또 신용잔고도 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코스닥 중심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수급적인 부분은 좀 코스닥에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많이 오른 종목, 상승 업종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많이 담은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장이 썩 좋지 못해 놓으니까 네. 이제 상승 업종도 상승률이 좀 높지가 못한데 네. 그래도 약간 뭐 강세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좀 더 이어질 만한 기업은 업종은 일단 원전주가 조금 더 강세 보일 것 같아요. 원전주가 상당히 못 갔잖아요. 예. 지난 몇 달간.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원전 수주 기대감도 나오고 기업들의 또 이 우리나라 지금 친원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뭐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저기 동유럽이나 또 중동 국가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게 구조적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약간 이제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갑자기 원전주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붙고 있어서 조금 더 강세 흐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약간 그 신약 쪽에 관련된 건데 우리 대장에 보면 여러 뭐 이런 그 세균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익균, 유해균 이야기하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한 기업이 요걸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을 했는데 미국 FDA 승인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4월에 결론이 난대요. 네. 이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역시 또 시장이 흔들리면 항상 방어주로 나오는 게 보험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보험주도 좋았는데 뭐 물론 이제 보험주는 다음 주에 만약에 증시가 또 반전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랑 좀 반대로 간다. 네. 그렇지만 증시가 아직은 좀 시계 제로 상황이니까 그래서 손해보험까지 뭐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다음 주는 조금 더 강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그 태양광에 대한 좀 분석 자료가 나와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주영 이제 연구원님이 이제 대비한 그런 자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목은 뭐냐면 태양광 좀 매수할 태양 이런 좀 제목을 좀 재밌게 적네요. 예. 그래서 태양광 시장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이제 파트가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한 4개 파트 정도 되는데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왜 태양광 시장이 커지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예상이고요. 일단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가 23년도 올해는 25.6% 정도 성장할 걸로 일단 좀 전망을 하고 있고 1년 전보다 그런가요? 네, 1년 전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발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뭐 화석연료도 그렇고 발전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값싼 또 그 발전 비용을 지금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발전 비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경제적 메리트도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태양광 이건 뭐 당연히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지만 우리가 뭐 중국에서 할 건 없고 다만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특히 IRA 법안에도 태양광 세액공제가 들어가 있고 뭐 하나솔루션이란 기업은 그걸 통해서 뭐 1년에 1조 원 정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번에 뭐 IR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이 올해 한 21% 성장할 걸로 보고요. 유럽이 21.5%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이어지니까.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넷 제로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탄소 중립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마 좋은 좀 모멘텀이 정책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밸류체인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모든 밸류체인을 사실 다 장악했습니다. 폴리실리콘 82, 웨이퍼는 거의 97이니까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또 많이 하는 게 셀인데 이것도 85%가 넘어요. 중국이? 네, 중국이. 예.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구도를 좀 깨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 신장 2구로 강제 노동법에 의해서 거기서 폴리실리콘이나 셀 같은 게 생산되는데 이거 수입 막 금지 내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도요 다시 수입을 재개하긴 했대요.
이제 워낙 지금 필요한 물량들이 중국 아니면 이걸 못 뽑아주거든요. 그렇지만 뭐 미국의 중국 규제 이슈가 그냥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장, 이 밸류체인이 커지는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제시를 했고, 여기 나온 기업 중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솔루션 역시 좀 탑픽으로 좀 잡아주셨고, 요새 좀 주가가 안 좋았지만 폴리실리콘이 중국이 꽉 잡고 있지만 중국 외지역은 또 그 OCI가 되게 점유율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OCI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이고, 미국의 대표 뭐 거의 시총 1위 기업이죠. 그 태양광 쪽에서는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해외 기업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저희 당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당사 다 보고서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보셔서 한번 출력하셔서 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에 당연히 호재고, 그럼 금리가 좀 빠져버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적인 성장주 인터넷, 네. 게임 같은